네,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몸테크 중인 목동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목동 아파트 실거주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는 동네가 되게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보다 조용한 동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 주거지 부근에 유해시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없냐? 이건 아닌데요. 중심 상업지역이 이렇게 목동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이 학원들이 이제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주점이나 PC방이나 이런 것들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다니면서 술 취하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장점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학군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양질의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좀 유명한 학원들은 셔틀을 타고 많이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쪽에서도 대치동으로 다 라이딩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외부 구로나 아니면 마포나 여의도 이런 데서도 라이딩을 사실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학원이 이제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길에서 쏟는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3개 정도 학원 라이딩 하면 그 학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늦은 시간에 이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부모님들이 라이딩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목동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뭐 교육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친구들은 자기 공부할 걸 다 하고 노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하루 종일 놀고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친구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느끼는 장점인데,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목동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개념인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도시가 개발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목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자전거로 다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자전거가 잘 돼 있는 도시는 이제 경기도권의 신도시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끊이지 않고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또 여기서 학원들도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라이딩 하지 않고요. 이제 학생들이 자전거 타가지고 학원가를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 앞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어서 저 같은 경우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천이 되게 가깝거든요. 자전거로 타면 뭐 한 5분이면 가기 때문에 안양천을 통해 가지고 또 자전거 도로가 한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의도도 저도 찍고 오기도 하고, 좀 욕심내면 강남권까지도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봄이나 이런 때 되면 와이프하고 저희 딸하고 자전거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전거를 타고 한강 투어도 갔다 오고 피크닉도 즐기고 올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목동의 목이 무슨 목인지 아세요? 바로 나무목이거든요. 나무가 많은 이런 동네란 뜻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고, 봄 같은 경우는 또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풍경이 멋있습니다. 유명한 벚꽃길도 저희 단지 사이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좀 좋고, 은행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저희 집도 앞에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녹색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피톤치드를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로는 집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겨울에 찍고 있는데, 제가 새 아파트를 한 4군데 정도 살아봤고요. 신도시 아파트도 살아봤고, 뭐 주상복합도 2군데 살아봤고 했는데,
목동이 가장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잘 때 거의 속옷으로 자거든요. 저도 두꺼운 옷을 입은 적이 없고 영하 뭐 10몇 도 이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물론 들어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아파트를 날림이 아니라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단점은 아파트가 이제 낡았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저도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온 부분이긴 한데 아파트가 이제 32,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낡긴 낡았어요. 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지만 천정고도 요즘 아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가끔 위에 파이프가 동파가 돼가지고 뭐 물이 새는 집들도 솔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요즘 새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요. 아무리 리모델링으로 확 고쳐도 옛날 집에 그런 근본을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층간 소음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옛날에 지은 방식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도 덜 심할 때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위쪽에서 이제 쿵쿵거리는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쿵쿵거리면 또 밑에 실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저희 아이도 조용조용하게 살금살금 다니고, 예전 새 아파트에 비해서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스트레스였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사람의 적응의 동물인지는 몰라도 이제 한 2년 살다 보니까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나요. 예전에는 딸그락딸그락 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지 막 했는데 지금은 못 느끼겠어요. 그냥 웬만한 소음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응이 됐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차가 좀 많이 힘들어요. 실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 야외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자동 주차 대수가 세대당 0.6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중 주차가 보통 기본이고,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진짜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를 했을 때 차가 잘 안 밀리는 차가 있어요. 제네시스라든지 SUV 같은 경우는 미는데 좀 힘이 들어요. 물론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도와주시지만 밀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독일 차는 중립 주차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 하면 계속 불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국산차를 좀 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야외 주차장이다 보니까 새 차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놀거리,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가들이 대부분 학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놀만한 것,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스크린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보고 싶은데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스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 느끼는 편이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5호선을 타니까 나쁘진 않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만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사 오시기 전에 버스 노선도도 한번 좀 보고 들어오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내리는 역과 타는 역이 달라요. 타는 역과 내리는 역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버스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아파트 실거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사 오시려는 계획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목동 아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